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에다만 투자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못 이기잖아요. 오히려 떨어지니까. 근데 달러에다 투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들 다 문 닫고 회사들도 다 죽는 소리 하는데 주변에 보면 근데 주식은 올라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가는구나. 유동자금이 그게 한 1124조 정도 되잖아요. 우와. GDP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인데 그리고 M2라고 해서 2년 미만의 적금에 들어있는 돈들도 한 2,853조 정도가 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그 많은 돈들이 지금 부동산 너무 규제를 해놓잖아요. 그렇죠. 2주택자는 취득세 8% 내야 되고 3주택자는 취득세를 12%를 내야 되니까 10억짜리 집 살려면 1억 2천을 취득세를 내야 거기다 되는데 지방세까지 하면 그렇죠. 1억 3,200이라고. 그래서 그걸 누가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그 경제 충격이 오게 되면 이걸 또 계속해서 버티기도 힘들고 지금 사는 거는 다 개인이에요.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사실은 개인의 정보력이 기관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기관들은 다 팔고 있어요 지금. 그걸 다 개미가 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경제 충격이 한번 딱 오게 되면 이 떨어지는 거는 진짜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많이 확장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인 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1등 기업들이 대부분 다 몰려있는 나라들이고 또 401k 연금이라고 해서 국민 직장인들의 한 10% 정도를 무조건 주식, 장기 주식이나 펀드나 장기 보험 이런 데다 투자하게끔 아예 그냥 강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뭐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미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미국 주식시장은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그 1등 기업 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경제 메커니즘 자체가 주식시장에 돈이 아주 많이 몰려가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 주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도 같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이 미국에서 너무 푸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그 미국의 통화량, 우리나라 통화량도 지금 과거 IMF보다 더 많이 이제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미국의 통화량은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가 한 8% 정도로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한 6월 달까지 한 22%를 통화를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많이 풀면 아무래도 이게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원화가 비싼 거보다 싼 게 수출할 때 유익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달러 가치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불리하잖아요. 가격이 싸야 저렴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 그러면은 수출하기가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 시장이 아시아의 소비 시장을 합친 것보다 3배 정도가 크고요. 2위, 그러니까 1위잖아요. 소비 시장 1위인데 2위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 2위에서 7위까지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브릭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별로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이렇게 많이 풀어내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또 이제 미 연준에서 또 뭐 흡수 정책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또 달러가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또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센터장님 생각은 지금은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제 달러를 많이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달러가 약간 안정권에 있어서 1,200원 밑으로 좀 내려가 있어서 지금 매입하시는 거는 괜찮고 사실 그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그 미국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달러에다 예금하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플러스 환차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그 완화 정책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자는 많지 않다고 보셔야 되는데 대신에 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유리한 경제 시스템이지만 달러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유리한 것처럼 과거 1996년도에 달러가 769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1,200원 가까이 그렇죠. 되니까 많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몇 년 동안 한 60% 정도 우와, 오른 거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오.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 환차익 플러스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유일한 화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에다만 투자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못 이기잖아요. 예. 오히려 떨어지니까. 오. 근데 달러에다 투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달러에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오늘 가서 달러 좀 사야 되겠네요. 너무 이제 뭐 예적금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네. 그냥 이 월급에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그 펀드처럼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사서 일반 직장인들은 사서 그냥 통장에다가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경제 위기는 안 올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안 오더라도 앞으로 1, 2년 뒤에 올 수도 있고 3, 4년 뒤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펀드처럼 그냥 20만 원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계속 사서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저는 그 환전 수수료가 아깝더라고요. 저. 아, 또 아끼는 방법이 있죠. 아, 있어요? 아, 그래갖고 저는 남대문 가면 되나? 남대문? 남대문 가면 조금 싸게, 맞아요. 조금 싸게 살 수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보지는 않았는데, 예, 예. 아,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각 은행에서 출시한 그 환전 그 앱들이 있어요. 뭐 신한은행 소울도 있고, 맞아, 뭐 맞아. 하나은행 하나은행도 환전지갑도 있어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는 깎아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환전 수수료 좀 아끼려면은 그냥 그 각 은행에서 출시한 앱을 깔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아낄 수가 있고, 네. 또 남대문에 가서 남대문에 가서. 아니, 근데 남대문 가면 좀 걱정되는 게 가끔 이제 가짜 달러 주면 어쩌지? 그렇죠. 그 달러로 다 모아놨는데 한 10년 후에 이거 쓰려고 딱 봤더니 이거 위조 지폐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달러를 뭐 자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비교해 보면 또 알 수도 있겠죠. 예, 너무 이제 약간 허접하게 만들었을 거니까. 그 저 옛날 부루마블 그 화폐처럼. 부자 수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아, 그러면 환경경영지원단에서는 이제 고객분들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예, 지금 이제 해주시는 역할이시죠? 이제 뭐 그 개인 고객들도 뵙지만은 이제 고객사들 이제 회사에 어떤 이제 법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자산 증식의 가장 큰 수단은 부동산하고 금융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면은 부동산이 제일 좋다 그러고 그렇죠. 또 금융 전문가를 만나면은 뭐 금융이 제일 좋다 그러고 증권사 가면은 뭐 다 주식하라 그러고 펀드 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다 재테크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고객들의 이제 자산을 증식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보통 보면 이제 뭐 부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니면은